의학적 희망이 비극으로 변한 시대 초기 장기 이식의 면역 거부 반응.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195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미국 보스턴의 브리검 병원. 삭막한 수술실 안에서는 의학사의 길이 남을 조용하고도 위대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젊은 외과 의사 조셉 머레이 박사팀이 인류 최초의 성공적인 신장 이식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만성 신부전으로 죽어가던 23살의 청년 리처드 해릭이었고, 기증자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오른 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 로널드였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리처드는 이식받은 형제의 신장으로 8년간 건강하게 살다가 이식과는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성공은 전 세계 의학계에 엄청난 희망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마침내 인간이 병들고 손상된 장기를 건강한 새 장기로 교체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불길 뒤에는 곧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간의 이식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실패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수술 기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지만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모든 희망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장기 이식의 초기 시대는 의학적 희망과 인간적 비극이 처절하게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말기 장기부전 환자들이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수술대에 올랐지만 대부분은 수술 후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격렬한 면역 거부 반응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인체의 복잡하고 정교한 방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면역 시스템 생명을 지키는 이중날의 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완성된 경이롭고 정교한 방어 체계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지만 이 강력하고 충직한 방어력이 장기 이식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장벽이 되었습니다. 면역 시스템은 이식된 장기를 생명을 구하는 선물이 아닌 제거해야 할 위험한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면역 거부 반응의 핵심에는 주조직적 합복합체, 즉 MHC가 있습니다. 인간에서는 HLA, 즉 인간백 혈구황원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들은 모든 세포 표면에 존재하며 각 개인의 고유한 분자적 지문, 즉 신분증과 같습니다. HLA는 수백 가지가 넘는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두 사람의 HLA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총사령관인 T세포는 이식된 장기 세포의 HLA가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즉시 강력한 면역 반응을 개시합니다. 보조 T세포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다른 면역 세포들을 불러 모으고 전투를 지휘하며 세포 독성 T세포는 마치 특수부대처럼 이식 장기의 세포들을 직접 찾아내 파괴합니다. 동시에 비비세포는 이식 장기를 공격하는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이식 장기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초급성 거부 반응은 수술 직후부터 몇 시간 내에 발생하며 수혜자가 기증자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항체가 이식 장기의 혈관을 즉시 공격하여 혈전을 만들고 장기를 괴사시킵니다. 급성 거부 반응은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나타나며 T세포가 주도하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만성 거부 반응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이식 장기의 혈관과 조직이 점진적으로 섬유화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1950년대 당시에는 이러한 복잡한 면역학적 메커니즘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혈관을 잇고 장기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수술 기법의 완성도에만 집중했고 면역 거부 반응은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습니다. 환자들은 완벽한 수술을 받고도 며칠 후부터 원인 모를 고열과 이식 부위의 통증, 그리고 급격한 장기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초기 신장 이식의 참극들. 신장 이식은 장기 이식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고
그만큼 가장 많은 실패와 희생의 사례들을 낳았습니다. 1954년 첫 성공 이후 전 세계의 유능한 외과 의사들이 신장 이식에 도전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경우의 생존율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선구적인 의사 장 함버거 박사는 1951년부터 1962년까지 12건의 신장 이식을 시도했지만 가장 오래 생존한 환자도 58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2에서 3주 내에 급성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들은 수술 후 며칠간은 소변이 잘 나오며 호전되는 듯 했지만 곧 면역계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이식된 신장은 부어오르고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로이 칼른 박사도 비슷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1960년부터 1963년까지 그가 시행한 15건의 신장 이식 중 3개월 이상 생존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환자의 이식 신장은 면역세포의 침투로 인해 심한 염증과 출혈, 괴사가 일어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완벽한 수술을 마치고도 환자를 구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보스턴의 브리검 병원에서도 1954년 첫 성공의 환희 이후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경우에 신장 이식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시행된 23건의 신장 이식 중 1년 이상 생존한 환자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습니다. 간 이식과 심장 이식의 비극적인 도전. 신장 이식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던 것은 간 이식이었습니다.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으로 혈관 구조가 복잡하고 수술 후 합병증이 많아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963년 미국 덴버 대학의 토마스 스타즐 박사가 세계 최초로 간 이식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 4년간 그가 수술한 7명의 환자 중 1년 이상 생존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장 이식은 가장 극적인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1967년 12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크리스천 바나드 박사가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키자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환자인 루이스 와슈칸스키는 새로운 심장으로 잠시나마 건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8일 후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폐렴이었지만 실제로는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투여한 면역 억제제로 인해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발생한 감염 합병증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심장 이식이 직면한 딜레마, 즉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을 억제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감염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를 줄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치명적인 악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드의 성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심장 이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1968년 한 해 동안만 전 세계에서 100건 이상의 심장 이식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노먼 슈메이 박사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센터에서 환자들이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거부 반응이나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1969년까지 전 세계에서 시행된 146건의 심장 이식 중 1년 생존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 이식은 죽음을 약간 연기하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이라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면역 억제의 암흑시대와 돌파구의 모색, 거부 반응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의료진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된 방법은 전신 방사선 조사였습니다. 골수의 방사선을 쬐어 면역세포 생산 자체를 억제하려는 시도였지만 이는 환자를 모든 종류의 감염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1959년 암 치료에 사용되던 화학요법제인 6-MP6-메르캅토퓨린과 면역 억제제로 시도되었습니다. 이는 DNA 합성을 억제하여 빠르게 분열하는 면역세포의 증식을 막는 원리였습니다. 곧이어 그 유도체인 이무라나자티오프린이 개발되었고 여기에 부신피질호르몬인 스테로이드를 병용하는 요법이 1960년대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치료법 덕분에 신장 이식의 1년 생존율이 이전의 거의 0%에서 30에서 50%까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선택성이 없어 면역 시스템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억제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심각한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골수 억제, 간독성, 그리고 장기간 사용 시 악성 종양 발생,
위험 증가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은 조직적 합성 검사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1958년 장 도세가 최초로 HLA 항원을 발견한 이후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조직적 합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964년 폴 테라사키가 개발한 미세림프 구독성 검사는 HLA 일치도를 훨씬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식 성공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 혁명, 새로운 시대의 개막. 진정한 전환점은 197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스위스의 제약회사 산도지의 연구원들이 노르웨이의 흙 속에서 채취한 곰팡이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는데 바로 사이클로스포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진균제로 개발되었지만 동물 실험 과정에서 강력한 면역 억제 효과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이전의 약물들과는 달리 면역 시스템 전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반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T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골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거부 반응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영국의 로이 칼른 박사가 1978년 처음으로 사이클로스포린을 이식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의 치료법으로는 막을 수 없었던 격렬한 거부 반응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었고 환자들의 생존율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983년 사이클로스포린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면서 장기 이식은 더 이상 실험적인 수술이 아닌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의 1년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치솟았고 간 이식과 심장 이식도 85에서 9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비극에서 배운 교훈과 현대 이식의학의 유산. 1950년대와 60년대 장기 이식 초기의 수많은 실패와 비극은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은 현대 이식의학 발전의 가장 소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면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술 기법만으로는 이식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면역 거부 반응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면역학 연구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둘째, 조직적 합성 검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면역학적 호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면역학자, 병리학자, 양리학자, 감염병 전문의, 그리고 전문 간호사와 코디네이터 등 수많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뇌사 판정과 장기 기증에 대한 윤리적, 법적 기준의 확립 필요성이었습니다. 초기 이식의 혼란 속에서 뇌사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장기 기증이 숭고한 생명 나눔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초기 장기 이식의 비극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면역 억제제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한 조직적 합성 예측, 그리고 면역 억제제 없이도 이식 장기를 받아들이게 하는 면역 관용 유도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이종 장기 이식과 환자 자신의 세포로 장기를 만드는 재생의학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50년대와 60년대의 비극적인 실패들은 현대 이식의학이라는 기적을 낳은 산고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품고 수술대에 올랐으나 면역계의 거센 저항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무명의 환자들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선구적인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수십만 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역사 및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